겁쟁이 포수의 마지막 사냐. 칠흑 같은 어둠이었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풀벌레 소리마저 죽었습니다. 마을 어귀, 돌담 뒤에 숨은 사람들의 숨소리만이 가늘게 새어나왔습니다. 그 어둠 한가운데를 사내 하나가 걸어 나왔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등에는 낡은 가죽 주머니 하나를 짊어졌고 그 안에서 달빛에 번쩍이는 무언가가 슬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총이 아니었습니다. 활이었습니다. 은빛 장식이 박힌 한 번도 본 적 없는 활이었습니다. 사내가 활을 꺼내 들었습니다. 느릿느릿 시위를 당기는 손이 미동도 없었습니다. 숨을 멈추었습니다. 어둠 저편 호랑이의 눈 두 개가 벌겋게 타올랐습니다. 사내의 눈에서 눈물 한 줄기가 흘렀습니다. 그리고 시위를 놓았습니다. 이 사내가 마을에서 가장 쓸모없다고 손가락질 받던 그 겁쟁이 포수라는 것을 그 자리에 있던 누구도 믿지 못했습니다. 대체 이 사내에게 무슨 사연이 있었던 것일까요? 이야기를 처음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십시오. 옛날 옛적 강원도 깊은 산골에 두매마을이라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산이 높고 골이 깊어 한양까지 나흘을 걸어야 닿는 외진 곳이었지요. 마을 뒤로는 태백의 줄기가 첩첩이 이어졌고 가을이면 단풍이 온 산을 물들여 하늘과 땅의 경계를 지우곤 했습니다. 이 마을에 포수가 한 명 살았습니다. 이름은 칠복이. 32 먹은 사내였습니다. 포수라 하면 산짐승을 잡아 가족을 먹여 살리는 마을에서 가장 든든한 사람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칠복이라는 사내는 좀 달랐습니다. 아니, 많이 달랐습니다. 총소리만 나면 귀를 막았습니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몸을 웅크리고 땅바닥에 쪼그려 앉아 벌벌 떨었습니다. 산에 올라가면 노루 한 마리 제대로 겨누지 못했고 꿩이 코앞에서 퍼드덕 날아올라도 총을 들기는커녕 뒷걸음질을 치며 나자빠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이런 칠복이를 보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것이 포수라고 총을 메고 다니나. 칠복이 총에 맞아 죽을 놈은 세상에 없겠다. 포수 집안 3대째 이어왔다더니 어쩌다 저런 겁쟁이가 나왔는고. 장터에 나가면 더했습니다. 다른 마을 포수들이 멧돼지를 잡아 늘어놓고 자랑할 때 칠복이의 지게에는 고작 도토리 자루 하나가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칠복이 뒤를 따라다니며 놀려댔습니다. 겁쟁이 포수, 겁쟁이 포수, 총소리에 오줌 지리는 포수. 칠복이는 웃지도 화내지도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 도토리 자루를 끌며 묵묵히 집으로 돌아갈 뿐이었습니다. 집에는 아내 분이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분이는 본디 마음이 곱고 참을성이 많은 여인이었지만 해가 갈수록 한숨이 깊어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좀 잡아왔소. 미안하오. 도토리는 다람쥐도 주워 오는 것이오. 아이가 고기 한 점 먹어본 지가 언제인지 아시오? 칠복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2살배기 아들 도리가 마루에서 칠복이를 올려다보며 까르르 웃었지만 칠복이의 얼굴은 돌처럼 굳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칠복이는 부엌 구석에 쪼그려 앉아 찬밥에 된장을 풀어 물을 말아 먹었습니다. 숟가락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아내가 건넨 보리밥조차 목에 걸렸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칠복이는 늘 같은 곳으로 갔습니다. 뒷산 소나무 아래. 거기에 큰 바위 하나가 있었고 그 바위 밑에 기름종이로 곱게 싼 무언가가 묻혀 있었습니다.
칠복이는 그것을 조심스레 꺼냈습니다. 활이었습니다. 은빛 장식이 박힌 활.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손에 쥐어준 것이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름 먹인 헝겊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손끝이 활의 결을 따라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몰랐습니다. 칠복이의 아내도 몰랐습니다. 이 겁쟁이 포수의 손에 한때 조선 북방에서 가장 무서운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는 것을요. 그러나 그 이야기는 조금 뒤에 하기로 하지요. 먼저 이 마을에 또 한 사람을 소개해야 합니다. 마을 이장 문좌수. 쉰이 간 넘은 사내로 이 마을에서 가장 큰 기와집에 살았습니다. 논이 20마지기, 밭이 10마지기. 마을의 모든 일을 문좌수가 쥐고 흔들었습니다. 문좌수는 입이 험했습니다. 특히 칠복이에게는 사람 앞에서 체면도 주지 않았습니다. 장터에서 마을 사람들이 모인 자리. 문좌수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겁쟁이 포수가 무슨 쓸모가 있나. 총 한 방 못 쏘는 놈은 짐승보다 못하지. 사람들이 킬킬 웃었습니다. 칠복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주먹을 꽉 쥐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문좌수는 그런 칠복이를 물끄러미 보다가 코웃음을 치고 돌아섰습니다. 이 문좌수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속셈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마을 뒷산에는 호랑이가 살았습니다. 산군이라 불리는 큰 놈으로 해마다 가을이면 마을 가까이 내려와 가축을 물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무서워 떨었지만 문좌수에게 이 호랑이는 무서운 짐승이 아니었습니다. 돈이었습니다. 호랑이 가죽 한 장이면 한양에서 은전 100냥. 호랑이 뼈를 약재로 팔면 그 배. 문좌수는 오래전부터 외부의 사냥꾼 패거리와 손을 잡고 호랑이를 잡아 가죽과 뼈를 밀매해왔습니다. 문제는 칠복이었습니다. 아무리 겁쟁이라 해도 마을에 포수가 버젓이 있는데 외부 사냥꾼을 들이면 눈에 띄었습니다. 칠복이를 마을에서 내쫓아야 했습니다. 문좌수는 기회를 노리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바람이 차가워지고 산 위에서 낙엽이 비처럼 쏟아지던 때 마을 입구 돌담 위에 핏자국이 발견되었습니다. 염소 한 마리가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은 닭 3마리, 그 다음 날은 송아지 1마리. 마을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산군이다. 호랑이가 내려왔다. 안악들은 아이를 끌어안고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노인들은 살인문에 빗자루를 묶고 소금을 뿌렸습니다. 사내들은 횃불을 들고 마을 어귀를 지켰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시선이 칠복이에게로 쏠렸습니다. 칠복아, 내가 포수 아니냐. 산에 올라가서 호랑이를 잡아야 할 것 아니냐. 칠복이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습니다. 손이 흔들렸습니다. 나는 문좌수가 나섰습니다. 기다렸다는 듯 팔짱을 끼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봐라. 겁쟁이 포수가 무슨 쓸모가 있나. 총 한 방 못 쏘는 놈은 짐승보다 못하지. 이 마을에 진짜 사냥꾼을 불러야 한다.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그래, 칠복이한테 맡기면 우리가 다 물려 죽는다. 포수가 포수 노릇을 못하니 마을에서 쫓아내야 하는 것 아니냐. 칠복이의 아내 분이가 달려왔습니다. 여보, 한마디 해보시오.
당신이 포수인데 왜 아무 말도 못하는 거요? 칠복이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문좌수는 관가에 문서를 올렸습니다. 마을 포수 칠복이가 직무를 버리고 상군 퇴치를 거부하였으므로 포수직을 박탈하고 외부 전문 사냥꾼을 초빙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칠복이의 집에 관하에 포졸이 찾아왔습니다. 포수 칠복, 열흘 안에 호랑이를 잡지 못하면 포수직을 빼앗기고 마을에서 쫓겨난다. 이장의 청원이 올라왔다. 분이가 마당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도리가 엄마 치마폭을 잡고 따라 울었습니다. 칠복이는 마루 끝에 앉아 어둠을 바라보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뒷산 어딘가에서 호랑이 울음이 아득히 들려왔습니다. 으르르르르. 길고 낮은 울음이 골짜기를 타고 내려왔습니다. 칠복이의 눈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것은 공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오랜 기억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칠복이의 삶은 더욱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노골적으로 등을 돌렸습니다. 우물가에서 안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칠복이네 분이가 불쌍하지. 남편이 저러니. 포수 집안에 시집 가면 고기 걱정 없다더니 저 집은 보리밥도 힘들잖아. 겁쟁이 피가 아들한테도 갈까봐 걱정이야. 분이는 우물가에 가지 못했습니다. 빨래를 해야 하는데 안악들의 눈이 무서웠습니다. 새벽에 몰래 나가 찬물에 손을 담그며 빨래를 했습니다. 손가락이 트고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울지 않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도리에게 미음을 끓여 먹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돌아, 내 아버지는 겁쟁이가 아니다. 알겠지? 도리는 알아들었는지 못 알아들었는지 미음을 묻힌 입으로 웃었습니다. 칠복이는 그 모습을 부엌 뒤에서 지켜보았습니다. 두 손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들어 피가 배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문좌수가 또 한 수를 두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에서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말했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이름난 사냥꾼 3명을 불러들였다. 조선 팔도에서 호랑이를 가장 많이 잡은 자들이니 걱정 마라.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오, 이장님이 해결해 주신다. 역시 문좌수님이야. 문좌수의 옆에 사내 셋이 서 있었습니다. 하나같이 덩치가 크고 총 2자루씩을 메고 있었습니다. 눈빛이 사나웠습니다. 칠복이는 그 사내들을 보았습니다. 한참을 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칠복이의 눈에 스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사내들의 총에는 사냥꾼의 총에 있어야 할 기름때가 없었습니다. 대신 총구 안쪽에 화약 그을림이 비정상적으로 짙었습니다. 그것은 짐승을 잡는 총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을 겨눈 적이 있는 총이었습니다. 칠복이만이 그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나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때가 아니었으니까요. 닷새째 되는 날, 호랑이가 또 내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어귀가 아니라 논둑 위였습니다. 한낮이었습니다. 논에서 일하던 늙은 농부석이 영감이 호랑이와 마주쳤습니다. 으아! 비명이 들판을 가르고 마을 사람들이 달려왔을 때 호랑이는 이미 산으로 올라간 뒤였습니다. 석이 영감은 다행히 다치지 않았지만 놀라서 기절하여 사흘을 앓았습니다. 마을의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문좌수가 데려온 사냥꾼 3명은 호랑이를 잡겠다며 산에 올랐지만 사흘을 머물고 빈손으로 내려왔습니다.
호랑이가 산 깊숙이 들어갔소.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눈에만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사냥꾼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지게에 무언가를 잔뜩 짊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죽이었습니다. 호랑이 가죽이 아니라 사냥과 사슴의 가죽이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면 문좌수의 기와집 뒤광에서 사냥꾼들과 문좌수가 머리를 맞대고 무언가를 주고받았습니다. 은전이 오갔습니다. 칠복이는 그것을 멀리서 지켜보았습니다.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그 눈은 겁쟁이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1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분이가 아이를 업고 장에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문좌수와 마주쳤습니다. 문좌수가 분이를 가로막았습니다. 분이, 내 서방이 열흘 안에 호랑이를 못 잡으면 포수직이 날아가는 거 알지? 알고 있습니다. 포수직이 이르면 마을에서도 쫓겨나. 아무도 겁쟁이네 집에 방을 내줄 놈이 없으니까. 분이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문좌수가 한 발 다가섰습니다. 내가 한 가지 방법을 알려주지. 칠복이가 스스로 포수직을 내려놓으면 내가 내 식구를 우리 집 머슴으로 걷어주마. 굶어 죽지는 않을 것 아니냐. 분이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우리 서방님을 머슴으로 만들겠다는 말씀이요. 겁쟁이 포수가 무슨 체면이 있다고. 머슴이라도 되면 그나마 밥을 먹지. 분이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 말씀은 못 듣겠습니다. 분이는 아이를 꼭 안고 고개를 돌려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그날 밤 분이는 아무도 보지 않는 부엌에서 손으로 입을 막고 울었습니다. 어깨가 들썩이도록 울었습니다. 칠복이가 부엌 밖에 서 있었습니다. 분이의 울음소리를 다 들었습니다. 칠복이의 손이 떨렸습니다. 주먹을 쥐었다 펴기를 여러 번. 그리고 고개를 들어 하늘을 보았습니다.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칠복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 무렵 산에는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습니다. 참나무 잎이 붉게 물들었다가 갈색으로 바래며 떨어졌습니다. 아침이면 마당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처마 밑 장독대에서 된장 끓는 냄새가 피어올랐습니다. 분이가 끓인 된장국에 물을 넣어 보리밥을 말아 먹으면 속이 따뜻해졌습니다. 도리가 보리밥 한 숟갈을 손에 쥐고 아버지 입에 갖다 대었습니다. 아바, 먹어. 칠복이가 아이의 손에 든 밥을 받아 먹었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라도 무너져서는 안 되었습니다. 8회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문좌수가 마을 사람들을 장터에 다시 모았습니다. 이번에는 관가의 포졸까지 불렀습니다. 칠복이 나와라. 칠복이가 사람들 앞에 섰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내린 채 문좌수가 포졸 앞에서 큰 소리로 선언했습니다. 포수 칠복은 8회 동안 총 한 방 쏘지 않았다. 호랑이가 마을을 위협하는데 포수가 숨어 있었다. 내일이 열흘째이니 이 겁쟁이 포수의 자격을 박탈하겠다. 포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칠복이를 둘러싸고 수군거렸습니다. 쯧쯧 꼴 좋다. 포수 집안 망신이지. 당장 총 내려놓고 꺼져야지. 그때 누군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작은 돌이 칠복이의 어깨를 맞았습니다. 칠복이가 비틀거렸습니다. 겁쟁이, 겁쟁이 포수. 아이들의 목소리였습니다. 또 하나, 또 하나. 돌멩이가 날아왔습니다.
칠복이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문 좌수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그 말이 칼보다 깊이 박혔습니다. 겁쟁이 포수가 무슨 쓸모가 있나? 총 한 방 못 쏘는 놈은 짐승보다 못하지. 같은 말이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보다, 두 번째 들었을 때보다 이번이 가장 잔인했습니다. 온 마을 앞에서, 관가의 포졸 앞에서, 아내와 아이가 보는 앞에서 칠복이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붉었습니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 입을 열었지만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칠복이의 머릿속에 그 소리가 울렸습니다. 쾅, 총소리, 그리고 비명. 칠복아, 안 돼. 옛날의 소리였습니다. 아주 먼 곳, 아주 오래전의 소리였습니다. 칠복이는 두 손으로 귀를 막았습니다. 그리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장터 한가운데서 모든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겁쟁이 포수가 무릎을 꿇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분이가 달려와 칠복이를 안았습니다. 여보, 여보, 일어나시오. 도리가 아버지의 무릎에 매달려 울었습니다. 칠복이의 입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미안하다. 미안해.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칠복이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밖에서 온 머리가 하얀 노인이었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등에 약재 보따리를 짊어진 떠돌이 약장수처럼 보였습니다. 노인이 칠복이네 살인문 앞에 서서 기침을 했습니다. 에헴, 에헴. 분이가 나왔습니다. 누구시오? 길을 잃은 늙은이인데 하룻밤 신세 좀 질 수 있겠소. 분이가 안으로 들였습니다. 보리밥에 된장국, 시래기 한 접시가 전부인 밥상이었지만 분이는 자기 목까지 덜어 노인 앞에 놓았습니다. 노인이 고개를 숙여 밥을 먹으며 말했습니다. 이 집 서방은 무슨 일을 하시오? 포수이옵니다. 포수. 그런데 벽에 총이 보이지 않는구려. 분이가 말을 잇지 못하고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때 칠복이가 뒷산에서 돌아왔습니다. 손에는 아무것도 들지 않았지만 옷 안쪽에 무언가를 품고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노인을 보았습니다. 노인이 칠복이를 보았습니다. 한참. 노인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젊은이, 손 좀 보여주겠소. 예. 손을 보면 그 사람이 무엇을 해온 사람인지 알 수 있지. 나는 약장수도 하지만 사람 보는 눈도 조금 있소. 칠복이가 망설이다 양손을 내밀었습니다. 노인이 칠복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을 펴고 손가락을 하나하나 만졌습니다. 노인의 표정이 변했습니다. 이 손은 하루에 1000번 시위를 당긴 손이요. 검지와 중지의 굳은 살이 활잡이의 것이고 엄지의 근육은 기마 사격을 한 자의 것이요. 칠복이가 손을 확 거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노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리고 이 손은 떨리고 있소. 오래 떨어왔겠지. 침묵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살인문을 삐걱거리게 흔들었습니다. 촛불이 한 번 흔들렸습니다. 노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북방 군영 출신이지? 칠복이의 눈이 크게 떠졌습니다. 분이도 놀라 돌아보았습니다. 노인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도 예전에 북방에 있었소. 약을 지어 군사들에게 보내는 일을 했지.
그때 이름을 들은 적이 있소. 조선 북방 군포수 가운데 어둠 속에서 바늘귀를 꿰뚫는 사수가 있다고. 사내들이 그를 야안이라 불렀다더군. 야안. 밤눈. 어둠 속에서 관역을 보는 눈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칠복이의 온몸이 굳었습니다. 그 사수가 어느 날 갑자기 사라졌소. 군영에서는 전사한 줄 알았는데 살아있었구려. 그만하십시오. 칠복이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습니다. 분이가 칠복이의 팔을 잡았습니다. 여보, 이것이 무슨 말이오? 당신이 군포수였다니. 칠복이는 아내의 얼굴을 보지 못했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노인이 더 묻지 않았습니다. 다만 품에서 무언가를 꺼내 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종이 한 장이었습니다. 누렇게 바랜 낡은 종이. 군영의 직인이 찍혀 있었습니다. 군포수 제1등 사수 칠복, 무공 포상 미수령. 칠복이가 그 종이를 보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내가 군영에서 약을 짓다 퇴역할 때 미수령 문서를 정리하던 중 가지고 나왔소. 이 이름의 주인이 혹시나 살아있을까 싶어 10년을 찾아다녔지. 노인이 칠복이의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왜 숨었소? 왜 겁쟁이 행세를 했소? 칠복이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한 방울, 두 방울.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벗을 죽였습니다. 분이가 숨을 멈추었습니다. 노인도 말이 없었습니다. 칠복이가 살면서 처음으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북방 국경의 밤이었습니다. 오랑캐가 쳐들어왔고 저는 총을 쏘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그림자를 향해 쏘았습니다. 그런데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그것이 오랑캐가 아니었습니다. 제 바로 옆에서 싸우던 벗 만수였습니다. 분이가 입을 막았습니다. 만수는 제 팔 안에서 죽었습니다. 칠복아, 괜찮다. 너는 잘못이 없다. 그것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칠복이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 뒤로 총을 쏠 수가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나면 만수의 얼굴이 보입니다. 제 손에서 피가 흐르는 것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도망쳤습니다. 군영에서 도망쳐 이 마을로 왔습니다. 포수 집안이니 포수 행세를 했지만 총을 잡으면 손이 떨려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방 안에 침묵이 내려앉았습니다. 촛불이 지직거렸습니다. 도리가 잠꼬대를 했습니다. 노인이 한참 뒤에 입을 열었습니다. 총이 아닌 것은 쏠 수 있소. 칠복이가 눈물에 젖은 눈을 들었습니다. 활은 소리가 없습니다. 그 한마디에 노인의 눈이 빛났습니다. 그래서 밤마다 뒷산에서 활을 쏘았구려. 칠복이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활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무기이니까요. 아버지의 활이니까요. 노인이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칠복이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내일이 열흘째라 하지 않았소. 예. 이 늙은이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소. 내 번만수가 살아있다면 내가 무릎 꿇고 사는 모습을 보고 뭐라 하겠소. 칠복이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노인이 살인문을 열고 나가며 말했습니다. 바람이 바뀌었소. 내일은 산에서 바람이 마을 쪽으로 불 것이오. 호랑이가 내려올 것이오. 그리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인이 떠난 뒤 분이가 부엌에서 누룽지를 긁어 물을 부었습니다. 누룽지가 보글보글 끓었습니다. 고소한 냄새가 방 안에 퍼졌습니다. 분이가 사발에 담아 칠복이 앞에 놓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칠복이가 누룽지 사발을 두 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분이. 미안하오. 다 말하지 못해서. 분이가 칠복이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올렸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몰라도 괜찮소. 다만 분이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도리 아비로서 살아만 주시오. 살아만 있어 주시오. 칠복이가 아내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누룽지 사발의 김이 두 사람 사이로 피어올랐습니다. 달빛이 창호지를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열흘째 날이었습니다. 아침부터 바람이 달랐습니다. 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마을 쪽으로 향했습니다. 나무잎이 뒤집혀 은빛배를 드러냈습니다. 하늘에 구름이 낮게 깔렸습니다. 노인의 말이 맞았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마을에 횃불이 켜졌습니다. 사내들이 돌담 뒤에 숨었습니다. 안악들은 아이를 안고 집 안에 틀어박혔습니다. 문 좌수가 데려온 사냥꾼 3명이 총을 들고 마을 어귀에 섰습니다. 문 좌수가 뒤쪽에서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칠복이에게는 아무도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칠복이는 마당에 서 있었습니다. 분이가 문 안에서 칠복이를 지켜보았습니다. 도리가 엄마 품에서 잠들어 있었습니다. 칠복이가 분이를 돌아보았습니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칠복이가 고개를 한 번 끄덕였습니다. 분이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칠복이가 방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기름종이에 싼 가죽 주머니. 그 안에서 은빛 장식이 박힌 활이 나왔습니다. 분이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것이요. 칠복이가 활을 어깨에 걸었습니다. 화살통을 등에 졌습니다. 맨발이었습니다. 신발을 신으면 발소리가 났습니다. 맨발이어야 땅의 진동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북방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집을 나섰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달이 구름에 가렸습니다. 마을이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그때 으르르르르르 산 쪽에서 낮고 긴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호랑이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냥꾼 3명이 총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어둠 속에서 무언가가 움직였습니다. 호랑이의 눈이었습니다. 2개의 붉은 불빛이 어둠 속을 유유히 떠다녔습니다. 마을 어귀 돌담 바로 너머 호랑이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쏴라. 문 좌수가 소리쳤습니다. 사냥꾼 하나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쾅. 총소리가 마을을 찢었습니다. 빗나갔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렁거리며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사냥꾼 둘째가 총을 쏘았습니다. 쾅. 또 빗나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호랑이를 조준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까웠습니다. 호랑이가 돌담을 넘었습니다. 마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비명이 터졌습니다. 으아! 사람들이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냥꾼 셋째가 총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둘째도 뒤따랐습니다. 첫째가 마지막으로 한 발을 쏘았지만 손이 떨려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리고 그도 도망쳤습니다. 문 좌수가 담 뒤에 숨어 벌벌 떨었습니다. 사냥꾼들, 돌아오라니까. 아무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호랑이가 천천히 마을 한가운데로 걸어왔습니다. 횃불이 꺼졌습니다. 어둠이 모든 것을 삼켰습니다. 바람이 멈추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벌레 소리도 바람 소리도 사람들의 비명도 세상이 숨을 멈춘 것처럼 고요해졌습니다. 그 고요 한가운데를 맨발의 사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발바닥이 차가운 흙을 밟았습니다. 사내의 숨소리만이 어둠 속에 울렸습니다. 칠복이었습니다. 손에는 은빛 장식이 박힌 활이 들려 있었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새어 나왔습니다. 그 한 줄기 빛이 활의 은장에 반사되어 번뜩였습니다. 칠복이가 멈추었습니다. 호랑이도 멈추었습니다. 두 존재가 어둠 속에서 서로를 마주 보았습니다. 호랑이의 붉은 눈, 칠복이의 젖은 눈, 사이에 노인거리는 20걸음. 칠복이가 천천히 활을 들어 올렸습니다. 시위에 화살을 걸었습니다. 오른손이 시위를 당겼습니다. 떨리지 않았습니다. 처음으로 손이 떨리지 않았습니다. 활에는 소리가 없었습니다. 총소리가 없었습니다. 만수의 비명이 없었습니다. 고요했습니다. 칠복이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길게, 깊게. 그리고 멈추었습니다. 바람의 방향을 읽었습니다. 호랑이의 숨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호랑이의 앞발이 놓인 정확한 위치를 보았습니다. 야한 밤눈. 어둠 속에서 관역을 보는 눈. 그 눈이 10년 만에 다시 떠졌습니다. 지위를 놓았습니다. 쭉. 소리 없는 바람이 어둠을 갈랐습니다. 화살은 호랑이의 앞발 한 뼘 앞 단단한 땅에 박혔습니다. 퍽. 흙이 튀었습니다. 호랑이가 움찔했습니다. 칠복이가 두 번째 화살을 걸었습니다. 이번에는 호랑이의 오른쪽 귀 옆을 스쳤습니다. 바람 가르는 소리가 호랑이의 귓전을 때렸습니다. 호랑이가 으르르 낮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한 발 물러섰습니다. 칠복이가 세 번째 화살을 걸었습니다. 겨누지 않았습니다. 활을 내리고 호랑이를 바라보았습니다. 가거라.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너도 내 새끼를 먹여 살리려고 내려온 것이겠지. 나도 내 새끼를 지키려고 여기 섰다. 오늘은 여기까지다. 가거라. 호랑이가 칠복이를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붉은 눈이 천천히 식어갔습니다. 그리고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꼬리가 수풀을 스치는 소리. 발자국 소리가 멀어지고 다시 풀벌레 소리가 돌아왔습니다. 바람이 다시 불기 시작했습니다. 칠복이가 활을 내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미안하다, 벗이여. 만수에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칠복이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이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담 뒤에서, 문 앞에서, 나무 뒤에서, 어둠 속에서 활을 든 채 서 있는 칠복이를 보았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숨소리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이것이 그 겁쟁이였습니까? 총소리에 귀 막고 쪼그라들던 그 사내였습니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호랑이를 향해 혼자 걸어 나간 이 사람이, 소리 없는 활 한 발로 호랑이를 물러서게 한 이 사람이, 분이가 문을 열고 뛰어나왔습니다. 칠복이를 끌어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울었습니다. 칠복이도 아내를 안고 울었습니다. 그때 마을 어귀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횃불이 줄지어 다가왔습니다. 관복을 입은 사내가 말에서 내렸습니다. 뒤에 포졸 5이 따랐습니다. 사내가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 마을의 포수가 누구요? 마을 사람들이 멈칫거렸습니다. 칠복이가 활을 든 채 앞으로 나섰습니다. 소인이 칠복이올시다. 관복의 사내가 품에서 문서를 꺼냈습니다. 나는 강원도 관찰사의 명을 받고 온 사람이요. 이 마을 이장문 좌수가 호랑이 가죽 밀매에 관여했다는 고발이 들어와 조사차 왔소. 마을이 웅성거렸습니다. 문 좌수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관리가 이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북방 군영에서 공문이 왔소. 관리가 2번째 문서를 펼쳤습니다. 군포수 제1등 사수 칠복. 12해 전 북방 전투에서 단독으로 오랑캐 궁수 7을 사살하여 아군 30명의 목숨을 구함. 무공 포상 미수령. 현 소재 확인되어 포상을 전달하고자 하오. 마을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이 칠복이를 보았습니다.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입이 벌어졌습니다. 칠복이가? 겁쟁이 포수가? 북방의 제1등 사수. 관리가 칠복이에게 다가왔습니다. 당신이 야아니요, 어둠 속의 명사수라 불리던. 칠복이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손에 든 은장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활, 소리 없는 활, 아무도 다치지 않는 활. 관리가 칠복이의 어깨를 2 손으로 잡았습니다. 12해 전 그대가 구한 30명 중 하나가 나요. 당신 덕에 살았소. 고맙소. 칠복이의 눈에서 또다시 눈물이 흘렀습니다. 이번에는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문 좌수가 도망치려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포졸들이 길목을 막고 있었습니다. 문 좌수의 기와집 뒤 광을 뒤졌습니다. 사냥 가죽 12장, 사슴뿔 6쌍, 호랑이 뼈를 말린 것 3보따리, 그리고 밀매 장부, 은전이 가득 든 괴짝 3개. 모두 마을 뒷산의 짐승들을 밀렵하여 한양에 팔아넘긴 증거였습니다. 문 좌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요. 이것은 오해란 말이요. 관리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오해? 이 장부에 당신 이름이 석자로 적혀 있소. 그리고 당신이 데려온 사냥꾼 3명은 이미 산 아래에서 잡혔소. 그들은 사냥꾼이 아니라 한양에서 수배 중인 밀렵단이요. 마을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세상에, 이장이 밀매를 했다고? 그러면 사냥꾼을 부른 것도 호랑이를 잡으려는 게 아니라 호랑이 가죽을 팔아먹으려고. 문 좌수가 칠복이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칠복이는 아무 표정 없이 서 있었습니다. 문 좌수의 입에서 다급한 말이 쏟아졌습니다. 칠복아. 내가 잘못했다. 제발 한마디만 해다오. 우리가 같은 마을 사람 아니냐. 칠복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낮고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좌수님, 어르신께서 그러셨지요. 겁쟁이 포수가 무슨 쓸모가 있나. 총 한 방 못 쏘는 놈은 짐승보다 못하다고. 문 좌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오늘 보니 짐승보다 못한 것은 짐승을 팔아먹은 사람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문 좌수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포졸들이 문 좌수의 팔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끌려가는 문 좌수의 뒷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침묵 속에 지켜보았습니다. 문 좌수가 끌려간 뒤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칠복이 앞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서기 영감이 가장 먼저 왔습니다. 논에서 호랑이를 만나 기절했던 그 노인이었습니다. 서기 영감이 칠복이 앞에 허리를 깊이 숙였습니다. 칠복아, 미안하다. 늙은 것이 눈이 없었다. 장터에서 돌을 던졌던 아이의 아버지가 왔습니다. 칠복이, 우리 아이가. 내가 잘못 가르쳤다. 용서해 다오. 우물가에서 수근거리던 안악들이 왔습니다. 고개를 숙이고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분이 아가, 미안하구나. 우리가 몰랐다. 분이가 울먹이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아니에요. 칠복이는 모든 사람에게 같은 말을 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단 한마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관리가 떠나기 전 칠복이에게 물었습니다. 보상으로 벼슬을 내릴 수도 있소. 한양으로 올라가겠소. 칠복이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소인은 이 마을의 포수이올시다. 산을 지키고 마을을 지키는 것이 소인의 일이올시다. 관리가 웃었습니다. 그대가 진짜 사냥꾼이오. 관리가 말에 올라 떠났습니다. 횃불이 멀어지고 다시 마을에 어둠과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 칠복이는 다시는 총을 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버지의 은장화를 어깨에 메고 산에 올랐습니다. 소리 없는 활로 산짐승을 잡아 가족을 먹이고 마을에 고기를 나누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칠복이를 겁쟁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상한 별명 하나가 붙었습니다. 야한, 밤눈. 어둠 속에서 관역을 보는 사내. 칠복이는 그 별명이 영 마뜩잖았는지 별명을 부를 때마다 머리를 긁적이며 쑥스러워했다 합니다. 그해 겨울 첫눈이 내리던 날, 칠복이가 뒷산 소나무 아래에 올라갔습니다. 활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기름 먹인 헝겊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눈이 소복소복 어깨 위에 쌓였습니다. 칠복이가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만수야. 산 아래에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소나무 가지에 쌓인 눈이 사르르 흘러내렸습니다. 오늘도 아무도 다치지 않았다. 바람이 칠복이의 머리카락을 쓸고 지나갔습니다. 마치 누군가 손을 얹은 것처럼 가볍고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칠복이가 웃었습니다. 눈물이 섞인 웃음이었지만 그래도 웃음이었습니다. 집에 돌아가니 분이가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물을 넣고 파를 썰어 넣은 구수한 된장국이었습니다. 도리가 마루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아바 왔다. 칠복이가 아이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분이가 국자를 든 채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어서 오시오. 국이 식겠소. 칠복이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은장화를 벽에 걸었습니다. 화려은빛 장식에 부엌의 불빛이 반사되어 따뜻하게 빛났습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지요. 진짜 용기는 쏘는 것이 아니라 쏘지 않을 줄 아는 것이라고. 겁쟁이의 활이 마을을 구한 이 이야기는 강원도 깊은 산골에서 오래오래 전해 내려왔다 합니다. 오늘 이야기 재미있으셨습니까?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가장 소름 돋았던 장면을 알려주십시오.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겠습니다.